요즘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 많은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 되게 많잖아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셨던 신혼부부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4, 5년 전쯤에 같은 부동산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연락을 하다가 2년 전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오늘이 두 번째 만남인데요. 그 사이에 둘 다 임신을 하게 되어서 뱀띠맘이라는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아파트를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반나절 동안 수다를 떨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오늘 아마도 뭐 부동산, 재테크, 임신, 육아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재테크나 이 세계에 관심 많은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눌 대화 중에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이나 고민들이 있으면 다녀와서 함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기대가 돼요. 그럼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켰어. 나 진짜 웃겨. 안녕하세요. 거기 지금 몇 억이에요? 10이요? 다시 올라갔구나. 네, 지금 은 거래 잘 돼요. 지금 벌써 신축들은 잘 될 것 같아요. 5월에만 6건 찍혀있어요. 오. 근데 제가 계속 추적을 해서 봤는데 우리 어차피 남편은 문자 보내. 잘 되겠지 하고 이렇게 액션은 안 취해요. 근데 맞아요. 두 명 답을 하면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싸움하는 날. 그래서 이걸 또 저는 멘탈 문자를 케어. 어떻게 보내니 많이 안 되면 근데 뭐가 안 그것도 되잖아. 어차피 되게 편하게 최근에 한 세네 달 전에 세네 달 전에. 보면 막 유튜브도 그렇고 다들 분위기가 아 그치 또릴로 가야 된다 이랬잖아. 근데 이제 강의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갭투자 나와요? 갭투자 강의가 또 진짜? 나와요. 경기도 갭투자. 서울이 이제 갭으로 하려면 4, 5억도 괜찮은 걸 못하니까 맞아. 전세가 이제 수원, 뭐 인덕원 이런 게 아. 강의가 이제 스물스물 나와요. 그러면은 뭐 1, 2억으로 갭 투자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분위기 바뀌어서 그래서 안양이랑 평촌이랑 또 가면 이제 또 삼봉 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끊길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 그렇긴 해. 뭐 결국은 내가 그냥 내 수준에 맞게 싸게 싸게 최대한 사요. 싸게 사면 뭘 하세요? 요즘 어떤 공부하세요? 그냥 계속 부동산 강의 어디를 들으세요? 예를 들면 뭐 송이구님 유튜브에 뭐 단지를 이렇게 좀 알려주면 그거 한번 또 보고. 찾아보고 동네 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뭐 갈아타기를 하면 서울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남편은 진짜 100원도 아끼거든요. 진짜 50원도 아끼고 거의 오빠가 다 체험단으로 먹는 건 다 깔고 오늘 예상대로 부동산, 재테크, 육아까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신혼부부라면 공감할 만한 고민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뜨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지금 서울 중심부 아파트들은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고 과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양이나 인천도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만나니까 현장 분위기나 정보들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상승장이나 하락장을 모두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확실히 쌀 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같이 과열이 많이 됐을 때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던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는 사실 하락장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체감도 어렵고요. 그런데 시장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분위기의 변화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승의 흐름이 서울을 지나서 수도권으로 점점 퍼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전달이 될 거냐, 지방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냐 이런 궁금증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상급지로 갈아타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직장이 가까워야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체력적으로도 덜 힘들잖아요. 또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병원, 상권, 자연환경, 교육 환경 이런 것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저도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언제 이동을 해야 되냐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만났던 분들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진짜 집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지만 특히나 결혼할
태어날 때랑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고민이 좀 더 깊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상급지 이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보다 상급지 집값이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집이 지방 소도시에 인기가 없는 구축 아파트가 아니고서야 상급지가 오르면 내 집도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상급지의 분위기가 좋아야 내 집을 매도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장에 상급지 이동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똘똘한 한 채를 사는 방법에 대한 부동산 강의가 다수였는데 최근에는 슬슬 갭 투자에 대한 강의도 생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에도 유행, 흐름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걸 하락장이 되고서 알게 되었는데 똘똘한 한 채 유행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또 현실적인 고민으로 육아휴직 후에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만난 부부는 둘 다 직장인이셔서 각각 육아휴직을 1년 정도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2년 정도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이 기간 동안에 최소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는 수입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공간 임대 등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눴는데 특히 육아휴직을 할 때 부수입의 중요성을 체감하시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육아를 하면 사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1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부수입에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부수입을 만드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니까 일단 작게라도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부가 돈을 관리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스타일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두 분이 서로의 소비 성향을 정말 많이 존중해주는 모습이 특히 예뻐 보였어요. 남편분은 워낙 절약이 옛날부터 몸에 배인 분이라서 택시도 안 타고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해서 식비를 아끼고 작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데 아내분은 여행을 좋아하고 원래는 이왕이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사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셨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여행 횟수를 최대한 늘려주려고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성향을 배려해서 호화로운 여행보다는 가성비 좋은 국내 여행 위주로 가고 또 체험단으로 무료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두 분이서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사실 소비 습관은 부부가 정말 많이 부딪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두 분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잘 조율하려는 모습이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진짜 현명한 부부구나 이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신혼부부와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는데요. 서로의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공감도 더 많이 되고 동기부여도 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공을 하려면 주변 환경부터 바꿔라. 자산을 늘리고 싶다면 돈 이야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부동산 강의가 제 환경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만약 나는 주변에 돈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온라인에서라도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기적으로 그들의 삶을 간접 경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관심사나 생각하는 방식을 서서히 바꿔가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독자분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